더울 때 열도 확 올라오고 가슴도 답답하다. 맞아요. 식욕저하도 네, 있으시고. 이 증상이 혹시나 또 다른 문제이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박소연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가요?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기허가 깔려 있으시고 소화기 장애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화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보약, 보기약, 보험제 설명을 자주 잘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을 제가 치료를 한다면 약간 화병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쵸. 그거를 스트레스 감내 능력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해결해서 몸에 병이 안 되지만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이 아니면 그게 사실 이 환자분처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총칭해서 우리는 화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보면 어떤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셨는데 양방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인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화병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화병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화병의 증상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조금 짚어보면 화가 있으면 화는 머리 위로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네. 어지럽거나 또는 탈모도 사실 화병의 원인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입이 자꾸 허는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뭐 이렇게 목덜미 같은 데 자주 뭉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를 일시적으로 마사지를 푸시는 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화를 조금 해결을 하면 만성적으로 뭉치는 이 뒷목이 당긴다거나 그런 거 조금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뜨겁다. 그다음에 자꾸 한숨이 나는 그런 증상도 어떤 화병의 일종의 증상이고 그다음에 자꾸 목에 가래가 자꾸 끼는 그거를 한방에서는 매핵기란 표현을 하거든요. 매핵기 자꾸 이게 목에 가래가 끼는 경우도 불이 많다 보니까 물을 자꾸 말려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쵸. 소화기 증상으로 이렇게 뭐 입맛도 없고 뭐 이렇게 대소변도 조금 불편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신적으로 봤을 때 뭐 디스크도 아닌데 보통 저리다, 손발이 젖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데도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린 경우는 일단 이 심장의 화가 이렇게 찌눌려서 전체적으로 순환을 조금 막다 보니까 손발이 저린 경우도 있고 당연히 무기력하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심리적인 증상으로 봤을 때 화병이 나면 당연히 화가 막 나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쵸. 반면에 너무 우울하고 깔아앉고 무기력하는 경우도 아. 사실 화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다양한 증상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치료도 조금 의미가 없으셨던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히 내 병이 화병의 원인이 아니었나 조금 진단을 받으시고 좀 적합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화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또 들어보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또 몸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화병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박성 원장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까요? 화병은 사실 몸과 마음이 아픈 병입니다. 그래서 몸만 치료한다 그래서 마음까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화병 환자들을 보면은 화병 환자들은 병원에 와서 제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고 이 쏟아대면서 그 치료가 많이 되세요. 네. 그 말은 평소에 자기가 억눌려 있던 거를 해소를 못해서 참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정의는 화를 많이 내서 생긴 병이 아니라 화를 참아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화를 이렇게 덜어낼 수 있는 뭐 상담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미생활 또는 가족들의 양해를 얻어서 사실 화병은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화를 이렇게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약물로는 한방에서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께서 뭐 보기제나 보험제를 써서도 화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열을 직접적으로 끄는
끓이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방에서는 열을 식힌다. 그래서 청열사화요법이라고 하는데 청열사화요법으로서 화를 직접적으로 끄는 처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과 불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냥 불은 정상인데 물이 많이 마르면 아까 앞에서 원장님께서 냄비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냄비에 물이 적어서 물이 화르르 끓어서 화병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보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자음 강화요법이라 그래서 물을 보충을 해서 이렇게 허혈된 거를 가라앉히는 자음 강화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약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약 처방을 하면서 조금 열을 가라앉히거나 이런 처방이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한의원에 오셔서 뭐 침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부항을 뜬다거나 아니면 아랫배 뜸을 떠서 아래를 따뜻하게 해서 위에 좀 이렇게 떠 있는 열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이런 거는 화병은 한방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앞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내가 화병인가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꼭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뭐 화가 욱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이걸 꼭 굳이 치료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 치료 제때 안 받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서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화병 증상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증상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요? 그래서 병은 치료 기간은 그 병이 아팠던 그 기간만큼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온 병은 사실 증상이 심해도 치료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약을 그렇게 오래 쓰지 않고 한의원에 가면 보험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화병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약하고 침 치료를 조금 같이 병행하시면 긴 시간이라든지 어떤 고가의 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병을 키우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